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샵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C3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과 텍스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도형과 텍스트 도구 모음을 활용하면 우리가 깔끔한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사용자 정의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쉽게 그릴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을 쉽게 포토샵에서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죠. 타입 도구는 포토샵에서 글자를 쓰게 해주는 툴로서 텍스트 상자 그리고 워프 기능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입 툴은 글자 속성을 변경해 주는 캐릭터 패널과 그리고 필수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 패널의 속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좌측의 툴박스 모음 중에서 T자 모양의 아이콘이 바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타입 툴이고, 상단 옵션 바에서도 우리는 글꼴이나 폰트 스타일, 크기, 안티알리어스, 정렬, 색상 이러한 항목을 바꿀 수 있지만 자간이나 장평, 줄간격 등과 같은 세부적인 옵션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 패널은 오른쪽에 있는 이 노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내어 주거나 윈도우 메뉴에서 캐릭터 패널을 선택해 주셔서 꺼내시면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실 상태일 때는 텍스트 하단에 밑줄이 나타나고 입력한 텍스트 뒤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는 중일 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작업을 마치실 때는 작업 중이던 텍스트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주거나 상단 옵션 바에서 체크 단추를 클릭해 주시거나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 글자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와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특정한 개체의 그림자와 내부 광선 그리고 엠보스 효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림자 효과, 내부 그림자 효과, 네온 사인 효과와 내부 광선 효과, 입체 효과 및 질감 효과, 색상 입히기, 그라디언트 채우기, 패턴 채우기, 그리고 테두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타일은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고 또 다중 선택을 하여서 여러 개의 효과를 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활용하셔도 되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단추를 클릭하여 바로 이 대화 상자를 띄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 스타일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었고 주변을 보시면 흰색 테두리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고 글자 입체감이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레이어 부분에서 모두 활용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어에 가서 보시면 레이어의 이름 옆에 FX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어가 적용되었다, 레이어의 스타일이 적용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펙트 항목 아래 적용된 그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와 같이 이 효과들도 눈을 감기고 뜸으로써 화면에 보여지고 또 숨겨지고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타일은 언제든지 숨길 뿐 아니라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을 스타일 패널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만든 스타일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패스를 활용해서 글자를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를 활용해서 글자를 쓰시게 되는 경우 특정한 도형 안에 글자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도형 바깥에 글자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선을 따라 흘러가듯이 입력되는 글자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도형 도구와 패스에 대해서 익히게 되는데요. 이 챕터에서 이 도형 도구와 패스를 익힐 때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같이 쓰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패스 형태를 활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도형 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도형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색상을 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패스를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버전부터는 점과 선으로 포토샵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 쉐이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포토샵 안에서 벡터 타입의 개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 있고 모서리가 둥근 형태, 원형 형태, 또 다각형, 여기 아이콘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각을 가지고 있는 다각형을 한 번에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선형 중심으로 그릴 수 있는 라인 툴이 있고 또 그 이외의 다양한 모양들을 결정할 수 있는 커스텀 쉐이프 도구, 사용자 정의 모양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도형 툴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형 도구를 활용하면 그 중에서도 사용자 정의 도형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직접 그리기 어려운 다양한 복잡한 모양들을 바로바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음악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오른쪽에는 사용자 정의 도구를 사용해서 음표 항목들을 삽입해주고 스타일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평범했던 그런 이미지도 생동감 넘치는 재미있는 이미지로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정의 도구를 활용하고 텍스트를 활용하여서 말풍선을 넣고 만화 같은 이미지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풍선 역시 우리가 직접 그리려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이 역시 사용자 정의 도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로서 우리가 화면을 그려주고 그 안에 맞게 글자만 넣어주시면 이와 같은 이미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도형 도구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포토샵 CC 최신 버전에서는 도형 속성 패널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실 때 이 속성 패널을 통해서 우리는 해당 도형의 가로, 세로 값을 결정하고 X, Y 좌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면 색상과 선 색상, 그리고 선의 굵기, 모양을 바로바로 보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라운드 형태를 바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운드 형태들을, 사각 형태들을 바로 또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형을 더하거나 빼거나 교차 지점을 남기거나 없애는 등의 옵션도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포토샵 CC 신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또 보시면은 우리가 옵션을 특정한 옵션, 즉 패스 옵션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레이어에 새롭게 사각형 1, 2, 3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자마자 레이어가 추가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조금 달라지는데 선 옵션 같은 경우 상단 옵션 바에서 이 선 모양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선의 유형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직선인지 점선인지 가는 점선인지 이러한 상세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형 도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쉐이프와 패스, 필, 픽셀 세 가지입니다. 쉐이프 도형 형태일 때는 패스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도형이 그려지고 패스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 색상 수정이 용이합니다. 일반 패스일 때는 색상 정보 없이 패스만이 생성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필 픽셀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일반 레이어 형태로 생성되어서 비트맵 형태로 그려지고 드래그하여 그리면 전경색으로 도형이 자동으로 색칠되게 됩니다. 우리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전에 레이어를 학습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글자를 입력하면은 지금 보시는 레이어의 화면에서 오른쪽에 타이틀이라고 새로운 텍스트가 추가됐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화면에 글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문자 레이어가 생성되고 이는 문자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어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그 도형 도구를 패스 형태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4번으로 번호가 매겨진 모양처럼 모양 레이어가 나타나게 되면서 자동 생성되고 또 여기에는 도형 정보를 담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도구로서 펜 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펜 툴은 도형 툴, 즉 쉐이프 툴과 같이 벡터 그래픽 형태로 패스 기반의 작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방향선과 방향점을 이용해서 직선과 곡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고 또 자유곡선 형태로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경계를 선택해야 하는 쇼핑몰 이미지 처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패스가 만들어지면 패스 선택 툴을 통해서 쉽게 형태를 수정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펜의 유형들입니다. 일반적인 펜 도구와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마우스를 쭉 드래그하는 대로 그려지는 자유 형태 펜 도구, 또 기준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앵커 포인트의 속성을 변형, 곡선을 직선으로, 직선을 다시 곡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변환 도구입니다. 또 이미 패스를 만든 다음에는 패스 선택 도구로 패스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접 선택 도구로 패스를 어떤 한 점이나 선 등의 영역을 일부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에 손상 없이 우리가 쉽게 유동적으로 필요에 따라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겠습니다. 펜툴의 활용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미지의 배경이 텅 비어있는 사진인데요. 이러한 사진에 우리가 펜 도구를 가지고 파도 모양의 배경 이미지를 앞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심심했던 이미지가 훨씬 더 여름 느낌이 살아나면서 시원한 형태의 이미지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스트의 레이어 스타일을 입히면서 또한 재밌는 스타일, 색다른 효과를 연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경을 펜툴로 따낸 그런 모습인데요. 쇼핑몰 작업에서 이런 이제 선택 작업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복잡한 형태의 그런 배경을 따내야 하는, 깔끔하게 따내야 하는 경우 선택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펜 도구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외곽선을 선택하고 이것을 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특정한 항목을 펜툴로 깔끔하게 선택하고 배경을 없애고 또 사용자 정의 도구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깔끔한 이미지로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를 지닌 패스, 도형, 그리고 글자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돌아오셨다면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예제 18번 폴더 안에서 연합장 이미지를 선택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불러와지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미지 자체에 텍스트를 입력하기에 좋은 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로 형태로 먼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실 때는 텍스트 도구, 문자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 형태일 때는 수평 문자 도구를 쓰시면 가로로 입력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세로 문자 도구를 처음부터 사용을 해주시면 문자가 세로 방향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글자 입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하시면 글자 입력을 위한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입력을 해보죠. 정렬 항목을 변경하시려면 상단 옵션에서 첫 번째 있는 텍스트 위쪽 정렬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면 글자 가운데 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글자가 아직 입력 중이라는 뜻이며 마지막 입력한 글씨에 아직도 커서가 깜빡입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이제 레이어 부분을 봅시다. 레이어에 보시면 텍스트 형태의 텍스트 레이어가 자동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죠. 이 레이어를 한 번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 레이어의 이름이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서 깜빡이던 그 텍스트 커서의 위치,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tek스트 편집을 마치고 이제는 속성을 변경하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상태에서 상단 옵션에서 글꼴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서체 중에서 글꼴 리스트를 클릭하면 글꼴의 이름과 미리 보기 글자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리스트를 쭉 내려서 골라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글꼴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 조정은 바로 오른쪽 옵션입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크게 늘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글자를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글자의 색상을 바꾸시려면 상단의 옵션 바에 있는 이 글꼴 컬러, 텍스트 색상 설정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여 주시면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 색상을 적용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이런 전경색이라든지 오른쪽 패널 색상 패널에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옵션에 있는 이 색상, 텍스트 색상을 따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치를 이동하시려면 이동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하여 옮겨주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를 다시 수정하시려면 이 텍스트 입력 도구를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에서 언제든지 다시금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씨체로 적용이 되었죠. 여기에서 특정한 글자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를 선택한 채로 이 입력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를 드래그하면 바로 편집 모드로 돌아갈 수 있고요. 특정한 부분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수치를 변경해서 글자를 강조해 줄 수도 있겠죠. 또한 색상도 이 항목만 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로 빨간색으로 좀 다르게 설정을 해주었죠. 다시 입력을 마치셨다면 글자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편집 맞춰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자 패널을 꺼내시려면 상단 옵션에 있는 오른쪽 끝에 문자 및 단락 패널 켜기 단추를 클릭하면 문자 패널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 옵션에서 볼 수 없었던 옵션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장평, 바로 자간과 그리고 장평, 줄간격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또한 글자를 두껍게 만드는 항목도 여기 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두껍게 만들거나 또는 이탈릭체로 만들거나 또는 영문에 적용되는 대문자, 작은 대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밑줄과 취소선 이런 항목들을 모두 문자 패널에서 사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클릭하면 볼드체가 되고
또는 특정 글자만 선택해서 특정 글자만 볼드체를 적용하여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로 문자를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로 문자를 이번엔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하트 이미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제 가로 문자를 입력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로 문자를 입력하려면 글자 도구에서 첫 번째 있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방법은 동일하게 우리가 화면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입력 지점을 클릭. 커서가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깜빡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추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죠. 자,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그 옵션을 기억하여서 그 옵션대로 글꼴과 크기가 입력됩니다. 선택을 하시려면 레이어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입력한 내용에 따라 글자 레이어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고 레이어는 텍스트 레이어로 자동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글자의 크기를 변경하여 주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변경하여 줄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동 도구를 적절한 위치로 재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볼드체를 적용하거나 또는 빼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가로 그리고 세로 글꼴을 입력했는데요. 가로 글을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라도 다시 글자 도구를 사용해서 옵션에 보시면 가로 세로 변환 도구가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을 조정하는 건데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가로 문자가 세로 문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세로 문자가 또 가로 문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입력을 마치신 후에라도 언제든지 방향은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우리가 이 문서를 PSD로 저장해 봅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제 18번 폴더 안에 연합장 완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웹용으로 저장 한 번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JPG로 저장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JPG로 오른쪽에서 옵션을 변경하여 주시고 품질을 100%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좌우 비교를 해봅시다. 원본과 비교했을 때 품질에 저하가 없죠? 용량은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원본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 단추를 눌러서 연합장 완성 JPG 문서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글자 기본적인 입력 방법과 글자 레이어를 살펴보고 또 문자의 속성들을 속성창에서 그리고 문자 패널을 꺼내어서 사용하는 방법, 가로, 세로 방향을 전환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